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이슈 시그널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저희 정솔 이사님과 함께 서울시 내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일까요? 네, 우리가 보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많이 심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서울과 또 지방에 대한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달뿐만 아니라 뭐 지원이 거의 없는 경우도 나타나긴 한데, 또 서울은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고, 또 근데 또 젊은 분들 또 20대, 30대 또 신혼부부들이나 좀 이제 뭐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또 집이 또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 좀 가격적인 부분에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틈새 시장을 좀 많이 노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좀 재건축 시장을 좀 이야기해보고 재건축 시장에 맞춰서 어떤 틈새 시장을 또 좀 공략적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시장 흐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개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이야기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지금 소개해드린 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자, 시범 아파트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어느 정도 금액적인 부분이 좀 뭐 크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범 아파트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어떤 특정 지역들의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인근 지역도 개발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투자를 하진 못하지만 여의도 재건축이 빨라진다면 인근의 뭐 영등포나 뭐 다른 지역에 좀 더 저렴한 곳에 좀 노후된 지역들을 좀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지금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지금 시범 아파트 이야기하면, 이 시범 아파트가 1971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되고 이 27개 동이고 1580세대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용적률 399.9%까지 적용을 이제 뭐 받아가지고, 지금 용적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적용 받아서 이 새롭게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새롭게 이제 용적률 399.99%를 적용을 받고요.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의 3종 주거지역으로 이제 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여기 상업지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는 뭐 주거지역을 보면 될 것 같고,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금 재건축 단지들은 상당히 큰 오래된 과거에 이제 지어진 저는 아파트 단지인데, 자,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상가 커뮤니티 센터를 좀 지을 세대고, 그래서 2,466세대도 이제 세대수 상당히 늘어나고, 최고 높이는 65층까지도 또 어느 정도 좀 인센티브를 좀 적용받을 수 있게 좀 재건축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시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건축심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된 부분이 있고, 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자, 말 그대로 과거 70년대 초반입니다. 70년대 초반에 보면요, 뭐 어떤 시범이라는 저 아파트, 이제 시범이라는 단어를 쓰는 아파트 단지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지만, 뭐 이거는 뭐 업무 시설이나 그다음에 뭐 새롭게 뭐 떠오르는 그런 주거 시설들이 또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 시범 아파트를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재건축, 주거에 대한 재건축의 신호탄을 좀 터트리는 거 아닌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상업지역이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 뭐 좋은 뭐 인센티브 받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뭐 한양이나 삼부나 뭐 다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시범 아파트를 필두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의도라는 지역이, 자, 지금 뭐 이 한강이라는 뭐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 한강에서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쪽 중심가 쪽 보면요, 용산이 있죠. 용산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마포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여의도가 있고, 여기 동작 라인이 있는데, 자, 이 흑석동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어느 정도 재개발 완료했죠. 그 다음에 용산은 이제 뭐 동부 쪽 한남동 있고, 왼쪽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원효로나 그쪽 라인들이 있는데, 자, 마포도 어느 정도 위에 아파트 개발전은 했습니다. 물론 뭐 성산시장이나 그쪽은 이제 서쪽 이제 안쪽 라인인데, 자, 근데 이 흐름은 이제 여의도 쪽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용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 하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투자 전략이라는 이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못한다 하면 인근 지역에 뭐 인근의 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가격이 비싸겠지만, 이 바로
옆쪽에 영등포 쪽에 보면요, 아직까지는 좀 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장미 아파트입니다. 자, 장미 아파트는 실제 가보면요, 엄청나게 넓은 뭐 엄청나게 대지가 넓다고 해야 되죠. 상당히 좀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장미 아파트는 상당히 역도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보는데, 자, 1차, 2차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3차가 84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70년대에서 80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많은 아파트들을 이제 밀집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완화를 시켰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가지고 특히 이 잠실 일대 노후단지 일대를 특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조감도 같은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1차나 2차나 3차나 다 상당히 위치 좋습니다. 뭐 역도 뭐 끼고 있고, 물론 뭐 워낙 단지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거리가 먼 앞 동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쾌적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잠실이라는 그런 또 커뮤니티가 또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특별 계획구역 1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2구역 같은 경우 잠실 장미, 3구역이 미성과 크로바가 들어가 있고요. 4구역이 진주 아파트가 또 진주 아파트도 상당히 또 괜찮은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실제 위치를 보면요, 자, 잠실역이 있죠. 1차, 2차, 3차가 있고 잠실 나루역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뭐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잠실 철교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잠실 철교에 차도 다닐 수 있는 뭐 일방통행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강북까지 또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자리 잡고 있고요. 뭐 많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철교 옆으로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올림픽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죠. 올림픽대로로 계속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뛰어납니다. 잠실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지역인데, 특히 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뭐 베스트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3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단지가 워낙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규모의 경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 뭐 리센츠나 그런 것도 뭐 초소형 같은 경우도 높은 금액대를 이미 경신했습니다. 이거는 뭐 좀 저도 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초소형 아파트인데도 엄청나게 뭐 초소형 면적도 가격을 높이 주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주공 5단지나 뭐 1, 2, 3차는 걱정 없이 뭐 위치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파크리오 같은 경우 이미 뭐 입주 다 끝났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좀 변화가 상당히 또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다. 잠실 일대 좀 말씀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런 아파트 단지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높죠. 워낙 높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높으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르면 뭐 재건축을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재건축을 기대하고 많은 돈을 넣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면 저는 잘 그 돈을 잘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됐었으면 상당히 더 자산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게 맞춰서 좀 더 낮은 눈높이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좀 투자 포인트 잡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유튜브에 제가 뭐 우리 방송, 우리가 부동산 시그널에 제가 영상들 많이 올렸습니다. 다양하게 뭐 전통시장 뭐 그런 관련 부분도 올려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래 맞춰서 이제 상가 거래가 확대됩니다. 좀 무슨 말이냐면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서 아파트 주거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가 부분도 같이 묶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배척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은 지번을 쓴다거나 아니면 단지 안에 상가가 들어있는거나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조건에 맞물려서 자, 이런 상가 거래가 더 확대되는데, 자, 이 대치동 남서울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치동 남서울 종합시장이 이 강남 일대 상당한 이런 뭐 시장 재개발에 대한 그런 뭐 메리트를 보여줬고, 그에 맞춰서 서초의 방배동 방배중앙시장하고 남부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 인가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결과물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자, 남가자동의 가젤 9구역이죠. 가젤 9구역 지역이 이 모래내 시장, 그다음에 서중시장, 모래시장, 서중시장 이 시장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뭐 많은 분들이 시장은 개발이 어렵다, 뭐 시장은 뭐 장사하시는 분들 반대한다, 뭐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시장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 있었는데, 실제 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마트들도 상당히 좀 온라인에 지금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 사업을 통해서 뭐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전면 재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이 특별법이 전통시장 특별법이 또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부분이 있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부터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데, 그래 맞춰서 뭐 DMC 금호 리첸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근데 뭐 공덕 오거리죠. 공덕 오거리 공덕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상가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 그 재건축 상가 뭐 아까 뭐 시장 좀 말씀드렸는데,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도 그런 재건축이 기대되는 가치는 높은 거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곡동 우성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5.09 제곱미터 상당히 적죠. 근데 거래 실거래 찍히는 게 7억 5천에 거래가 이제 높은 거래 형성이 됐고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 제일 높았던 저기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9제곱이 2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운대 대우 마리나 아파트 상가, 여기도 뭐 신탁 재건축 방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이 이 9제곱이 자 2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가장 높은 뭐 서울의 가장 높은 뭐 작은 면적의 뭐 거래가 됐던 높은 가격을 찍혔던 이 도곡도 우성이나 뭐 그다음에 안양의 벽산 아파트, 물론 뒤에 이제 분당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두 군데 다 지하입니다. 지하고 실제 가보면 지하 뭐 거의 뭐 활용도가 없는 좀 오래된 연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가인데 불구하고 거래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실제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특히 지하나 물론 1층인 경우도 여기 다 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위에는 서울과 지금 경기도권 안양은 자. 이 지하 실제 가보면 장사 뭐 잘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많이 지금 비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즉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고 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투자 포인트가 지금 몰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주도하는 것들이 재건축을 기대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재건축의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것도 결국은 상가랑 어쨌든 주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상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인정을 또 물론 뭐 분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쉽지 않죠. 어떤 지역 특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뭐 비율을 또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기 무조건 뭐 재건축 가능한 상가를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묻지마 투자하셨다가 뭐 상가끼리 뭐 상가 재건축에서도 뭐 성공할 수 있게 하겠지만 좀 실패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초소형 면적 위주로 투자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뭐 유의사항이나 아니면 좀 깊게 뭐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은 어떻고 그런 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상가 같은 경우 뭐 과거 우리가 뭐 저희 부동산 집통의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 좀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또 추가적인 설명 또 짧게나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